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한의학의 역사하고는 의학의 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요? 자, 이 사람 누군지 알죠? 강호동.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저는 이렇게 무서워서 싫어요, 이런 사람들. 근데 강호동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강호동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고,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도 아니고,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은 그 책에 대한 아무런 비판 의식이 없죠. 그리고 그 책 하나가 전부인 줄 알죠. 그래서 엄청 고집이 세죠. 어떤 말도 안 먹히죠. 전 굉장히 공감 가더라고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그런데 한의사 중에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하나만 아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그거 하나가 전부인 줄 알아요. 족삼내 혈자리가 그거 하나인 줄 알고요. 남들은 다 틀린 줄 알아요. 근데 한의학사를 배우시면은요, 이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만 읽은 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세계를 접하실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을 10년째 이 그림을 갖고 가리키고 있는데 세로축은 시간축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공간축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시골 마을에서 자라서 죽을 때까지 그 마을에만 있는다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그 주위를 봐야 돼요. 그 주위를. 그래서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여행을 하면 여러 가지 다 보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존재도 어떻게 다른 나라와 관계 속에서만 정의되는 거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따로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남자는 여자와 비교해서 정의가 되는 거고 그게 사실 뭐 음양이 성립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가로축은 공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건 동시성이라 그래요. 동시성. 같은 시대의 단면에서 나타나는 정보들. 동시성 너무나 중요해요. 한의학에만 갇혀 있고 서양의학도 모르고 아유르베다도 모르고 다른 의학도 모르면 한의학만 그냥 전부인 줄 알고 그 세계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른 의학도 배워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돼요. 저는 솔직히 한국 한의학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에 또 와보니까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이거 한국 한약이고 이건 중국 한약이라 그러면 한국 한약을 돈 10배 주고 사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보기엔 이건 중국 제품이니까 오리지널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한의학에 되게 우물 안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수님도 굉장히 반성해야 돼요. 정말 딴 세계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 있는 의사나 한의사들이 어떻게 한국 한약을 생각하는지 충격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동시대적 여행을 통해서 안 거거든요. 공간을 여행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중국 한약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 한약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화가 나요. 다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화가 나요. 나이가 들면. 배우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래서 일단 그건 틀린 거고 무시하려고 하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 동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깨집니다. 중국이 최고가 아닐 수도 있겠네. 한국이 최고가 아닐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세로축은 뭐예요? 통시성이라고 합니다. 시간축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이 통시성에서도 적용됩니다. 과거에 대해서 모르면 지금 현재의 한약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어떤 일로 지금에 이르렀는지. 특히 한의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김용옥 선생님의 글, 제가 읽으라고 한 글, 이 리포트 쓰셔야 되는 그 글이 이 통시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한론이라고 할 때, 내경이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모르면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황제내견이나 상한론이나 동의보감이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모르면 미래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됐으면 미래에 이렇게 되겠지 하는 추리, 연역이 성립하죠. 근데 과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냥 요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동시성, 공간적인 폭도 넓혀야 되고 시간적인 폭도 여러분들이 의사학 시간을 통해서 넓히셔야 됩니다. 의사학 시간 결코 쉽지 않을 거고요. 이거 하는 동안 여기 좀 공부하신 분들 많이 이렇게 좀 혼란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행으로 비유합니다. 이 의사학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오늘은 이쪽으로 한번 여행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잖아요. 그죠? 유럽도 다니고 동남아도 다니고 의사학 시간을 통해서는 세로 축의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아까 건치 얘기도 재밌잖아요. 여행 가서 뭐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의사학을 여러분들이 왜 배워야 하는가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어떤 내가 배우고자 하는 학문의 통시성, 통시적인 고찰을 한다. 그리고 동시성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학도 배워야 되고 동서의학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의사학 시간은 외우는 시간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의사학을 배울 때 다 외우는 걸 배웠어요. 뭐 무슨 시대에 무슨 의사 그리고 무슨 책을 썼어 이런 거 제 의사학 시간은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학을 왜 배운다고요? 여행이라 그랬죠. 여행 가서 외우고 있을 거예요. 보고 느끼고 비판하고 깨닫고 그게 여행의 목적이잖아요. 지금 의사학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보고 느끼고 깨닫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는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해요. 의사학은 외우는 시간이 아니고요. 역사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신기한 일들 뭐 이런 사람이 이랬대 뭐 영웅을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요. 역사는 좋은 사건도 나쁜 사건도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해석하고 토의하는 게 역사 수업이에요. 우리가 김덕방의 사건, 그 사건을 재밌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일단 지식을 습득하고 해석하고 토의하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게 역사 수업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 속의 의사들 혹은 책들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위인전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제가 꿈틀이를 갖다 놨잖아요. 꿈틀이 보이시죠? 아까 김용옥 선생님도 역사 속에서 꿈틀대는 이란 말을 표현하셨잖아요. 제가 딱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현재 그리고 미래에 살아 꿈틀거리는 역사를 배우셔야 돼요. 몇 년도에 누가 뭐 했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사건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미래에 꿈틀거려야 돼요. 그리고 미래의 질문, 현재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같은 질문들. 발전했습니까? 의학이. 역사를 보니까 발전했어요. 명백하게. 혈자리도 발전하고 심지어 병리관도 발전했어요. 장상학설 내경 때 없었던 얘기예요. 변증론치 나중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발전해 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에 살아 꿈틀거리는 역사 지식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한약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도 생각이 들죠. 본초 과목에 있는 모든 한약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생각이 들죠. 그게 꿈틀거리는 역사입니다. 또 역사는 서사예요. 서사, 에픽, 내러티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사가 없이 사람 이름, 무슨 저자 누구지? 외대비호는 누구지? 저늘이 뭐 썼지? 이런 거는 서사가 없잖아요. 그런 역사는 배우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사가 없으면. 그거는 무슨 퀴즈대회 나가려고 문제 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떠한 그 역사적 사실이 있으면 그 내러티브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러티브를. 그래서 영화를 본다든지 만화책을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대상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원래 역사라는 게 이야기예요. 근데 시험에는 자꾸 누구 책은 뭐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뭐와 같이 일어난 일은 뭐냐,
이런 거 내러티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비교를 통한 객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입니다. 한의학 안에서는 한의학을 볼 수가 없어요. 한의학 안에서는 한의학만 보여요. 이게 한의학이 밖에서 봐야 한의학이 이렇게 생겼는 거 알죠? 숲 안에서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것만 아는 거예요. 동서의학사에서는 동서양의 의학을 비교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시대가 어떻게 차이 나나요? 같은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런 비교를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과정이냐면, 야, 우리가 한의사인데 뭐 서양의 의학을 배워야 돼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한의학을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요. 그림도 걸어놓으면 멀리 두 발짝 떨어져서 보잖아요, 이렇게. 그냥 멀리서 봐야 한 번에 보이거든요. 역사도 학문이며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데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받아들이고 뭐 소위 국뽕 뭐 이렇게 하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수업 시간에는. 자, 이게 지금 그 태극이에요. 태극. 음양이 서로 돌고 있죠. 이게 오늘의 화두 뭐가 생각나요? 꿈틀거린단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태극에 음양이 도는 거는 아주 역동적인 변화예요. 아주 역동적인. 이 태극의 음양은 동서양의 의학과도 흡사해요. 두 개의 의학이 많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한의학 하나만 갖고는 한의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의학이 서로 꿈틀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역동하고 있는 겁니다. 동서양을 비교해 봄으로써 아마 한의학을 더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